인간은 수천 년 동안 신의 비밀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 어려운 개념은 궁극적인 힘과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비밀이 고대 문서나 신비로운 의식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영성과 과학의 매혹적인 교차점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현대 양자 물리학이 오랜 영적 개념을 어떻게 밝히고 있으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한 우주를 드러내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당신의 이해에 도전할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생각과 관찰이 주변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고찰이 아니라 최첨단 과학 연구에 뒷받침된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우주에서의 당신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현실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 자신의 삶에서 이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배울 것입니다. 영적 탐구자이든 과학 애호가이든 아니면 단순히 현실의 본질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든 이 여정은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마음을 열고 우주의 비밀과 자신을 탐구할 준비를 하세요. 역사적으로 인간은 현실의 본질과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 탐구는 우리를 두 가지 분명히 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영성과 과학. 수세기 동안 이 두 영역은 종종 상반되는 힘으로 여겨졌으며 영성은 무형의 것을 다루고 과학은 측정 가능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발전은 이 두 영역 사이에 흥미로운 융합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신의 비밀이라고 불리는 것을 탐구하는 데 있어 그렇습니다. 신성한 비밀의 개념은 숨겨진 종교 문서를 발견하거나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의식과 현실의 구조 사이에 깊은 연결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는 개인이 즉각적인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존재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 분야는 이 융합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아원자 입자의 본질을 더 깊이 탐구하면서 우리의 고전적 현실 이해를 무색하게 만드는 세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영역에서는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관찰 행위 자체가 그들의 행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의식 자체가 물리적 현실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일부 연구자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마음의 힘을 강조해온 많은 영적 가르침과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아떨어집니다. 고대 지혜 전통은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과 인간의식이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이제 현대 과학은 이러한 영적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의 초석인 명상 실천을 생각해보세요. 수세기 동안 명상가는 우주와의 깊은 일체감과 집중된 주의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보고해 왔습니다. 오늘날 신경과학 연구는 이러한 주장 중 많은 부분을 검증하고 있으며 명상이 실제로 우리의 뇌를 재구성하고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제 의식이 단순히 복잡한 뇌의 출현적 속성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 속성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범심론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식이 어느 정도 모든 현실을 관통한다고 제안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주적 의식이나 신성한 존재에 대한 영적 개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영성과 과학의 융합의 함축은 심오합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의식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현실의 근본적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그것의 펼쳐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이 관점은 궁극적인 힘을 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전환시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외부 사건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사고와 의도를 현실의 더 깊은 흐름과 일치시켜 우리의 삶과 주변 세계에 놀라운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힘은 큰 책임과 함께 옵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이 정말로 근본적인 수준에서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는 단순한 개인적인 숙고가 아니라 주변 세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 자비, 긍정적 의도를 기르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많은 영적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계속 탐구함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선천적 능력을 활용할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부터 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응용 분야는 방대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원칙이 의료, 교육, 환경 보호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과 과학의 융합이 모든 영적 주장을 자동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격한 과학적 조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영적 통찰과 과학적 발견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더 미묘한 이해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가 가능한 것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과 물질, 관찰자와 관찰된 것 사이의 경계가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최전선을 계속 탐구함에 따라 우리는 현실의 진정한 본질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임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본질적으로 영성과 과학의 관점에서 신의 비밀을 탐구하는 것은 깊이 연결되어 있고 의식에 반응하며 잠재력으로 가득 찬 우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의 원천을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발견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은 진정으로 경이롭습니다. 양자역학에서 관찰자 효과는 우리의 근본적인 현실 이해에 도전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본질을 조사하며 관찰자와 관찰된 것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를 의문시합니다. 이 개념은 관찰 행위 자체가 실험의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전통적인 인과 관계 개념에 도전합니다. 관찰자 효과의 핵심은 고전 물리학이 우리에게 믿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상호 연결된 우주를 드러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입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고체, 예측 가능한 물체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확률 상태로 존재하며 관찰되거나 측정될 때만 확정적인 속성을 취합니다. 이 이상한 행동은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에서 처음으로 주목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입자를 두 개의 슬릿이 있는 스크린에 쏘았을 때 그들은 다른 쪽에서 두 개의 입자 밴드를 기대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입자가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간섭 패턴을 보았습니다. 더욱 기이하게도 과학자들이 입자가 어떤 슬릿을 통과했는지 관찰하기 위해 감지기를 설치했을 때 간섭 패턴이 사라지고 입자는 다시 고체 물체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실험이 드러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찰 행위 자체가 입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찰되지 않았을 때 입자는 동시에 입자와 파동처럼 행동하는 중첩 상태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관찰되자마자 이 중첩 상태는 확정적인 상태로 붕괴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현실이 고정되거나 예정된 것이 아니라 의식에 반응하고 유연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우리의 관찰 행위는 단순히 현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관찰자 효과의 함축은 아원자 입자의 영역을 훨씬 넘어 확장됩니다. 그것은 현실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의 관찰이 양자 입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의 의식이 더 큰 규모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부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끊임없이 확률 파동을 붕괴시켜 흐릿한 양자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현실로 만든다고 제안합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단순히 세계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순간순간 그것의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는 전통적인 객관성 개념에 도전합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우리의 관찰과 독립적인 객관적 현실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관찰자 효과는 이것이 완전히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적어도 양자 수준에서는 관찰자와 관찰된 것이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관찰자 효과가 양자 규모에만 적용되며 우리의 것이 세계로 번역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큰 규모에서 양자 효과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세계가 궁극적으로 양자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가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찰자 효과는 또한 의식의 본질에 대한 매혹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의식이 양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의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부 이론이 제안하는 것처럼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양자 물리학과 신경과학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이디어와 씨름하면서 우리는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와 분리되어 밖에서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부이며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동시에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만약 우리의 관찰과 의도가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인식과 긍정적 의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집중은 단순히 개인적인 정신적 사건이 아니라 주변 세계를 형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찰자 효과는 또한 우리의 인과 관계 이해에 도전합니다. 고전 세계에서는 명확한 사건 순서를 기대합니다. A가 B를 유발하고 B는 C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래 우리의 관찰과 과거 입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호 연결되고 덜 직선적인 현실을 시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이해를 실용적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는 중첩과 얽힘의 원칙을 활용하여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 컴퓨터는 고전적 컴퓨터가 수백만 년이 걸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영역에서는 관찰자 효과가 마음의 힘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영감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 상태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물리적 현실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정신 집중을 통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각화 및 명상과 같은 실천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관찰자 효과가 의식과 현실 사이의 깊은 연결을 드러낸다고 해도 단순히 바라는 것으로 물건을 존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자 세계는 정밀한 수학적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미묘하고 양자 역학의 법칙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관찰자 효과와 그 함축을 계속 탐구함에 따라 우리는 현실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국경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과 정신적, 과학과 영성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우리의 인간 잠재력을 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양자 역학에서의 관찰자 효과는 현실이 우리가 종종 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신비롭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정을 의심하고 이해를 확장하며 모든 것에 깊은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도록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스터리를 계속 풀어가면서 현실의 진정한 본질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놀라울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마음과 상상력의 힘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한다는 개념은 수세기 동안 인간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아이디어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자기개발 수사가 아니라 과학적 관찰과 양자역학 원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생각을 형성하며 정신적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러한 정신활동은 단순히 외부 세계의 수동적인 반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개별적인 경험과 현실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주변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달성하는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기분이 하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이고 활기찬 기분으로 깨어날 때 당신은 기회를 더 잘 포착하고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도전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좌절과 놓친 기회에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예시는 우리의 정신 상태가 경험하는 현실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음과 상상력의 영향은 단순히 우리의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입니다. 양자 수준에서 관찰자 효과는 관찰 행위 자체가 양자 시스템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의식 자체가 물리적 현실의 본질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양자역학에서 입자는 관찰될 때까지 확률 상태로 존재합니다. 관찰 행위는 이 확률 파동을 확정된 상태로 붕괴시킵니다. 이 현상은 우리의 전통적인 현실 이해를 도전하며 관찰과 독립적인 고정된 현실이 아닌 의식에 반응하는 우주를 시사합니다. 여기서 관찰자와 관찰된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력은 종종 단순한 공상으로 치부되지만 현실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거나 목표를 시각화할 때 우리는 단순히 희망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뇌를 프로그램하여 기회를 인식하고 상상한 결과에 맞는 행동을 취하게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상상된 시나리오를 현실에 더 가깝게 만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을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강렬하게 상상할 때 우리의 뇌는 실제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과 유사한 신경 경로를 만듭니다. 이는 집중된 상상을 통해 우리가 현실 세계의 시나리오에 대해 훈련할 수 있으며 우리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상력의 힘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확장됩니다. 집단적 상상력은 사회를 형성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며 심지어 글로벌 이벤트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발명, 모든 사회적 변화, 모든 과학적 돌파구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하나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 상상력이 우리 세상을 형성하는 데 미치는 깊은 영향을 강조합니다. 마음과 상상력의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방향을 잡고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기르고 상상력의 힘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결과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 세계의 도전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이 주변 세계를 해석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적 접근 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종종 현실의 경험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행동과 성취의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의 관찰자 효과는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과학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는 관찰 행위가 수동적이지 않으며 양자 시스템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동적인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모든 함축을 탐구하는 중이지만 이는 인간의식의 힘을 이해하는 데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신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과 물질 사이의 관계에 대한 더 미묘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단순히 내부적인 경험이 아니라 현실을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권력과 책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정신 상태를 더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상상력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본질적으로 양자역학의 통찰력으로 뒷받침된 상상력의 영향은 깊이 상호 연결되고 의식에 반응하는 우주를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가 가능한 것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현실을 형성하는 데 있어 우리가 가진 깊은 힘을 인식하도록 도전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실제로 주변 세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더 이상 공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의 최근 발견은 인간의식이 관찰과 상상 같은 행동을 통해 양자 수준에서 현실 창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놀라운 개념의 중심에는 양자역학에서의 관찰자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양자 시스템을 관찰하는 행위가 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입자가 자신이 관찰되고 있음을 알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우리의 전통적인 고정되고 우리의 지각과 독립적인 현실 이해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섭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의 상상력과 의도도 양자 현실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거나 결과를 시각화할 때 우리는 양자장을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의식과 양자 현실 사이의 연결은 심오한 함축을 지닙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그 펼쳐짐의 능동적인 참가자임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의도, 그리고 의식 상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물리적 세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신과 현실 자체의 본질에 대한 함축 때문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의식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는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우주를 암시할까요? 일부는 이를 과학과 영성을 연결하는 잠재적 다리로 보고 있으며 신성한 창조나 기도의 힘과 같은 개념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아원자 입자의 행동은 고전 물리학이 우리가 믿게 했던 방식으로 현실을 도전합니다. 입자는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중첩, 거대한 거리를 넘어 즉시 소통하며 얽힘, 심지어 자신의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인과성. 이러한 양자 현상은 고전 물리학이 우리에게 믿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호 연결되고 유연하며 신비로운 우주를 그려냅니다. 이 양자 물리학과 의식의 융합은 현실의 본질과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마음과 물질의 분리, 우주에서의 의식의 역할, 심지어 존재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오래된 믿음을 제고하도록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최전선을 계속 탐구하면서 우리는 자신과 우리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의 생각과 의도에 우리가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반응적일 수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책임을 수반합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이 그러한 근본적인 수준에서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이해를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의식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이 마음과 물질 사이의 깊은 연결을 인식하고 책임 있게 사용할 때 어떤 세상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상상력이 단순한 정신적 놀이터 이상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실제로 주변 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종 단순한 공상이나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치부되는 상상력은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강력한 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자 물리학 분야에서의 최근 과학적 발견은 상상력과 의식이 물리적 영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기존의 과학이 인정했던 것보다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의 전통적인 고정된 객관적인 영역으로서의 현실 이해를 도전합니다. 대신 그것은 유동적이고 반응적이며 우리의 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된 우주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는 고대 지혜 전통과 일치하는 관점이지만 이제 최첨단 과학 연구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양자 수준에서 우주는 확실성보다는 확률에 기반하여 작동합니다. 입자는 관찰될 때까지 여러 상태를 동시에 점유하는 중첩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관찰은 확률 파동을 확정된 상태로 붕괴시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관찰이 복잡한 과학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의식적인 존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의 관찰자 효과는 심오한 함축을 지닙니다. 이는 우리의 관찰 행위, 즉 우리의 의식적인 주의가 물리적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행동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단순한 현실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그것의 창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상력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상상력은 본질적으로 의식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우리는 특정 가능성에 주의를 집중하고 잠재적 결과를 시각화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신적으로 탐색합니다. 만약 의식이 양자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상상력은 그 현실을 형성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상상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목표를 생생하게 상상할 때 당신은 그 목표와 관련된 기회를 더 잘 인식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상상한 결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더 잘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도록 실제로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신경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을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강렬하게 상상할 때 우리의 뇌는 실제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과 유사한 신경 경로를 만듭니다. 이는 집중된 상상을 통해 우리가 현실 세계의 시나리오에 대해 훈련할 수 있으며 우리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상상력의 힘은 단순히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것이 실제로 양자장을 자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만약 우주가 확률에 기반하여 작동하고 그 확률이 관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의 상상적 초점이 그 확률을 특정 방향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스포츠에서의 성과 향상부터 치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화의 힘에 대한
많은 일화적 보고와 일치합니다. 성공적인 성과를 생생하게 상상하는 운동선수는 실제 성과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치유되는 것을 시각화하는 일부 환자는 회복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러한 효과는 종종 심리적 요인에 기인했지만 더 깊은 양자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상상력이 지각된 현실을 깊이 형성한다는 아이디어는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점점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현실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상상한 사건과 실제로 경험한 사건을 구분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이들 사이의 경계는 종종 흐려지며 이는 우리의 상상력이 현실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우리의 기대와 믿음이 상상력의 산물, 어떻게 우리의 뇌 구조와 기능을 문자 그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 가소성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물리적 현실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보여줍니다. 양자생물학이라는 신흥 분야에서는 생물학적 과정에서 양자 효과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자 현상이 더 큰 규모의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하며 상상력이 우리의 신체를 넘어 물리적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를 상상함으로써 존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특정 법칙과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가 이전에 인식했던 것보다 현실을 형성하는 더 강력한 도구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상력을 창조적 힘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깊은 함축을 지닙니다. 만약 우리의 상상력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상상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정신적 이미지를 더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그것들이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이는 우리가 가능한 것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도록 도전합니다. 만약 현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유동적이고 의식에 반응적이라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집단적 상상력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여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이 관점은 과학과 영성을 연결하는 다리를 제공합니다. 많은 영적 전통은 오랫동안 생각과 의도의 힘이 현실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양자 물리학이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계속 탐구하면서 우리는 마음과 물질 사이의 관계에 대한 더 미묘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상상력, 그리고 의식이 단순한 내부 경험이 아니라 현실을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권력과 책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만약 우리의 상상력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정신적 이미지를 기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을 더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상상력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본질적으로 양자 물리학의 통찰력으로 뒷받침된 상상력의 힘은 깊이 상호 연결되고 의식에 반응하는 우주를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가 가능한 것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현실을 형성하는 데 있어 우리가 가진 깊은 힘을 인식하도록 도전합니다. 이 이해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만약 상상력이 현실을 형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힘을 긍정적인 변화에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상상력의 창조적 힘을 인식하고 책임 있게 사용할 때 우리 세계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네빌 고다드는 20세기 영적 교사이자 작가로 수십 년 동안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매료시킨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상상의 비밀이 신의 비밀이라고 주장하며 이 비밀을 발견하는 자는 궁극적인 힘, 지혜, 기쁨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깊은 발언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상력의 깊이를 탐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잠재력을 탐구하도록 초대합니다. 고다드의 가르침은 상상이 단순히 공상이나 창의적인 추구의 도구가 아니라 창조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신성한 선물이라는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상상력이 가장 높은 수준의 힘, 지혜, 기쁨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개념은 의식이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현실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최근 양자 물리학의 발견과 놀라울 정도로 잘 일치합니다. 고다드 철학의 핵심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반영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을 의식적으로 지시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나 현재 상황의 부정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로 우리의 의식을 전환하는데 상상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다드는 이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상상의 행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는 원하는 결과에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충전된 정신적 이미지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상상의 행위에 완전히 몰입하고 그들의 소망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느끼라고 권장했습니다. 그는 이 연습이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고 이러한 상상의 시나리오를 물리적 현실로 가져올 힘을 작동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시각화 기법을 넘어섭니다. 고다드는 상상된 상태의 현실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말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지금 증명된 것은 한때 상상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의 물리적 세계의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상상의 영역에만 존재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궁극적인 힘, 지혜, 기쁨을 해제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고다드는 의식적인 상상의 예술을 마스터함으로써 우리가 우주의 창조적 힘, 즉 그가 자주 언급한 신과 일치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일치가 진정한 힘과 지혜의 원천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다드가 말한 힘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강제로 외부 상황을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자신의 현실 경험을 형성하고 한계를 초월하며 가장 깊은 소망에 맞는 삶을 창조하는 힘이었습니다. 이 힘은 우리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 연습에서 오는 지혜는 다면적입니다. 이는 현실의 본질과 그것을 형성하는 우리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포함합니다. 외부 세계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지혜입니다. 또한 우리의 상상력이 세상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를 책임있게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기쁨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고다드는 이러한 의식적 창조 상태에서 사는 것이 본질적으로 기쁨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형성하는 우리의 힘을 인식하고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과 일치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유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 과정 자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힘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면 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상적인 삶을 창조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까요? 고다드에 따르면 그 답은 우리의 습관적인 사고와 믿음 패턴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 경험과 사회적 기대에 의해 너무나 조건화되어 있어서 진정으로 다른 현실을 상상하고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습, 인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다드의 가르침은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가능성의 경계를 넘어 상상을 확장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끝에서부터 살라고 권장했습니다. 그들의 성취된 소망 상태를 정신적으로 차지하고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이 상태를 지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연습이 결국 상상과 물리적 현실 사이의 격차를 메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다드의 접근법은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상상을 사용하여 현재의 한계를 초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식 상태가 변하면 영감을 받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신경과학은 고다드의 아이디어를 일부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을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강렬하게 상상할 때 우리의 뇌는 실제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과 유사한 신경 경로를 만듭니다. 이는 집중된 상상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지원하도록 우리의 뇌를 재배선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후생유전학 분야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마음과 물질 사이의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학적 통찰력은 상상의 힘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고다드의 가르침에 흥미로운 맥락을 제공합니다. 고다드의 상상의 비밀이 신의 비밀이라는 주장은 우리가 상상력과 신성함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초대합니다. 이는 우리가 신에게 속한 창조적 힘이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라고 암시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이 신성한 창조적 힘에 접근하고 우리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공동 창조하게 됩니다. 이 관점은 깊은 권능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으며 우리의 현실 경험을 형성할 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탐구함에 따라 가능한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도록 초대받습니다. 우리의 상상이 진정으로 궁극적인 힘, 지혜, 기쁨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선물을 더 의식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재된 힘을 인식하고 활용한다면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강력한 개념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상상력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형성했습니까? 고다드가 말하는 변형의 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래 댓글에 당신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관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상의 잠재력을 탐구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여정은 우리의 상상력의 전개와 밀접하게 연결된 깊고 신비로운 여정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항해할 때 우리는 예정된 현실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창조적 힘으로 경험을 형성하는 능동적인 참가자입니다. 이 현실 창조에 대한 능동적 참여 개념은 단순한 현대 뉴에이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는 고대 지혜 전통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이제 최첨단 과학 연구에서 놀라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신비한 전통의 에소테릭한 가르침부터 양자 물리학의 신비로운 발견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실마리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의식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탐구의 중심에는 영적 영역이 우리의 일상적인 존재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먼, 닿을 수 없는 평면이 아니며 가장 경건하거나 깨달은 자에게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러한 영역은 우리의 물리적 현실과 얽혀 있으며 우리의 상상력과 의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문입니다. 영적 영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비현실적인 차원이나 초자연적 차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물리적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더 깊은 현실의 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경험된 현실이 나타나는 잠재력의 영역,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이러한 영역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구상하고 꿈을 꾸고 현재 상황을 초월하는 가능성을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창조적 힘에 접근합니다. 이는 단순한 환상이나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는 현실이 펼쳐지는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인간의 모든 성취, 모든 발명, 모든 사회적 변화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라이트 형제는 인간의 비행을 상상해야만 그것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인종 평등의 세계를 구상해야만 수백만 명이 이를 위해 일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집단적 현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 창조적 힘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발명이나 사회적 운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매일 작용합니다. 우리가 설정하는 목표, 우리가 형성하는 관계, 우리가 추구하는 경력,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상상할 수 있는 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가 가능한 것이라고 믿는 것의 경계를 설정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형성합니다. 이 관점은 우리를 존재의 우주 드라마의 능동적인 참가자로 캐스팅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정된 대본을 읽는 배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믿음, 행동을 통해 우주 이야기의 전개에 기여하는 공동 작가입니다. 이 역할은 권력과 책임을 모두 수반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창조적 힘으로 현실을 형성하고 있다면 긍정적이고 확장적인 상상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신중하게 다루고 그것들이 우리의 경험된 현실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인식하도록 초대합니다. 게다가 현실 창조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이 이해는 개인 성장과 영적 탐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이는 우리의 상상을 확장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 세상을 위한 더 큰 가능성을 구상함으로써 더 깊은 수준의 지혜에 접근하고 더 충만한 현실을 창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외부 상황이 중요하지 않거나 우리가 단순히 도전을 소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리적 세계는 자체적인 법칙과 역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생각, 믿음, 상상가 우리가 종종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통해 이러한 영적 영역을 탐구함에 따라 우리는 내면과 외면, 영적과 물리적 사이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모험과 가장 깊은 발견이 반드시 먼 곳이나 우주로 여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의식의 미지의 영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상상을 통한 영적 영역의 탐구는 우리가 지닌 깊은 창조적 힘을 인식하도록 초대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고 더 확장된 가능성을 상상하고 우리의 현실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간 존재의 여정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전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전통적인 종교적 믿음을 도전했습니다. 신의 존재는 각 개인 안에 있습니다. 이 내적 신성 개념은 영성과 신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며 권능을 주고 변형시키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블레이크의 철학은 우리가 먼 하늘이나 중재자를 통해 신을 찾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합니다. 대신 그는 신성한 불꽃이 우리의 존재의 일부분이라고 제안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외부에 존재하고 종종 접근할 수 없는 신의 전통적 개념에 도전하며 신을 인간 경험 안에 놓습니다. 블레이크의 관점에서 신의 영과 우리의 영 사이에는 나누어질 수 없는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표현입니다.
이 영의 일치는 우리의 의식, 사랑, 창의력, 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의 표현임을 시사합니다. 이 내적 신성 개념은 다양한 문화의 많은 신비적 전통과 일치합니다. 이는 개별 영혼 아트만이 보편적 영혼 브라만과 하나임을 말하는 베단타 개념과 일치합니다. 이는 내적 탐구를 통해 신성과의 일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피즘의 아이디어와 공명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일부 해석에서도 우리는 신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블레이크의 이 개념의 확장은 우리가 영성과 우리의 잠재력과의 관계를 제고하도록 초대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성을 내재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여정은 외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고난 신성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이 관점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는 방식에 깊은 함축을 지닙니다. 만약 각 사람이 신성한 불꽃을 지니고 있다면 모든 개인은 존경과 경외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거울 속에서 신성을 보도록 도전합니다. 게다가 내적 신성 개념은 우리가 깊은 지혜와 창의력에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블레이크가 그의 예술과 시에서 이 내적 신성 존재에서 영감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의 신성을 인식하고 양육함으로써 더 깊은 수준의 통찰력과 창의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블레이크의 철학이 자기 숭배를 촉진하거나 더 큰 신성한 현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신성을 표현할 수 있는 도관이 되며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 신성한 자질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블레이크가 제안한 우리의 내적 신성의 통합은 인간과 신성 사이에 인식된 장벽을 해소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이 우리가 아닌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핵심에 있는 것을 실현하고 표현하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도전합니다. 만약 신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외부의 인정이나 중재자 없이 직접 그것과 연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내적 지혜를 신뢰하고 개인적인 영적 경험의 유효성을 인식하도록 힘을 줍니다. 동시에 이 내적 신성의 아이디어는 우리를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이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더 깊이 연결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이 신성한 본질을 공유한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상호 연결된 존재, 더 큰 전체의 일부가 됩니다. 블레이크의 내적 신성 개념의 확장은 우리를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혁명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의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고 내적 지혜에 접근하며 우리 자신과 모든 것에서 신성을 보는 것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수용할 때 우리의 영적 여정은 우리 자신 밖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있던 신성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변형시킬 수 있는 힘, 지혜, 사랑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주위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있을까요? 생각과 의도의 힘을 통해 원하는 것을 물리적 현실로 가져오는 개념인 마니페스테이션. 은 오랫동안 영적 및 자기 개발 분야에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구조화된 과학적 접근 방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최근 연구는 상상을 통한 마니페스테이션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구조화된 5단계의 창의적 과정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끊기, 원하는 상태로 살기, 준비, 마니페스테이션, 그리고 인큐베이션입니다. 이 과정의 각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끊기. 이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일관된 초점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스트레스나 불안의 원천이 아닌 영감과 동기의 원천으로서 당신의 욕망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끈기는 목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의 궁극적인 실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상태로 살기. 이 단계는 많은 전통적인 마니페스테이션 가르침과 밀접하게 일치합니다. 이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정신적,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현재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에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충전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은 우리의 뇌가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반복적으로 상상할 때 우리는 실제로 그 목표의 실현을 지원하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 이 실질적인 단계는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당신의 행동을 당신의 욕망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목표가 출판된 작가가 되는 것이라면 이 단계는 매일 글을 쓰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출판 옵션을 조사하며 글쓰기 워크숍에 참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상상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메우고 당신의 정신적 비전을 구체적인 단계로 번역합니다. 마니페스테이션. 이 단계는 목표가 물리적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니페스테이션이 종종 점진적으로 발생하며 항상 당신이 상상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예상치 못한 형태로 올지라도 목표와 일치하는 기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큐베이션. 이 마지막 단계는 목표가 완전히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씨앗이 심어진 후 성장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당신의 실현된 욕망도 완전히 성숙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과정을 신뢰하고 긍정적인 기대를 유지하며 적절할 때 영감을 받은 행동을 계속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잠재의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으로 종종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의 운영체제와 같으며 배경에서 모든 것을 영향을 미칩니다. 마니페스테이션 과정에 참여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상태로 살기. 단계에서 경험하는 생생한 시각화와 감정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반복적인 정신적 경험은 우리의 잠재의식적인 믿음과 기대를 변화시키고 이는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신경가소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경험과 정신적 초점에 따라 새로운 신경 연결을 계속 형성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꾸준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실제로 상상할 때 우리는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우리의 뇌를 재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잠재의식은 실제 경험과 상상된 경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할 때 잠재의식은 이를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원하는 결과의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함에 따라 제한적인 믿음과 자기의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또한 준비와 마니페스테이션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목표와 일치할 때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간과했던 관련 정보를 갑자기 인식하거나 목표에 더 가까워지는 행동을 취하도록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직관이나 직감으로 경험되며 본질적으로 우리의 잠재의식이 우리의 의식적인 인식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적 접근 방식은 마법적 사고나 현실 부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 의식과 잠재의식 모두의 힘을 활용하여 우리의 삶에 실제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긍정적 사고와 실질적 행동을 결합하고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또한 끈기와 인내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마니페스테이션은 보통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정신적 및 신체적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큐베이션 단계는 우리가 정신적 작업을 하고 행동을 취한 후에도 목표가 완전히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과학적 접근 방식은 심리학과 신경과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반한 구조화된 방식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의 힘을 인식하면서도 행동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더 전체론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성장이나 성취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여정은 고유하며 한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목표를 향한 영감을 받은 행동을 기꺼이 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실제로 주변 세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식과 현실 사이의 관계는 수세기 동안 철학적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의 최근 발전은 이 연결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틀을 제공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우리의 의식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현실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이하의 중심에는 양자 역학에서의 관찰자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양자 시스템을 관찰하는 행위가 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의식이 관찰 행위를 통해 물리적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발견은 고전적 현실 이해를 도전하며 우리가 인식과 독립적으로 고정된 현실이라는 개념을 도전합니다. 대신 이는 유동적이고 반응적이며 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된 우주를 시사합니다. 이는 물질 위에 마음의 힘을 강조한 많은 고대 영적 가르침과 놀라울 정도로 잘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까요? 양자 물리학에서 입자는 관찰될 때까지 여러 상태를 동시에 점유하는 중첩 상태로 존재합니다. 관찰 행위는 이 확률 파동을 확정된 상태로 붕괴시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적인 주의가 물리적 세계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양자 얽힘, 입자가 거리와 상관없이 서로의 상태에 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은 깊이 상호 연결된 우주를 지지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의식 자체가 양자 원리에 따라 작동할 수 있으며 이는 비국소적 의식이나 직관과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의식과 현실에 대한 이 양자 관점은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의식이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전에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경험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 믿음, 의도가 단순한 내부 경험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상을 양자 물리학의 원리와 일치시키면 우리는 깊은 창의적 잠재력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법적 사고나 물리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주가 고전 물리학이 우리에게 믿게 했던 것보다 의식에 더 반응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심리학에서 시각화 연습은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운동선수가 성공적인 성과를 생생하게 상상할 때 단순히 정신적으로 리허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양자장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치료에 활성 성분이 없는 치료로 인해 실제 생리학적 변화를 경험하는 플라시보 효과는 의식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의 효능을 믿을 때 그들의 몸에서 실제로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해는 명상과 긍정적 확언과 같은 관행에 대한 과학적 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의식을 집중시켜 양자장을 유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생각과 의도를 원하는 결과로 향하게 하면 우리는 그 결과가 물리적 현실에 나타날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단순히 무엇이든 상상하여 존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특정 법칙과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식했던 것보다 현실을 형성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관점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초대합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 상태를 더 신중하게 다루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게다가 의식과 현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 이해는 문제 해결과 혁신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에 깊은 함축을 지닙니다. 이는 우리의 상상을 확장하고 가능한 것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도전함으로써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해결책에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의료에서 환경 보전에 이르기까지 이 관점은 탐구의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집중된 집단적 의도가 대규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의도된 의식이 치유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일부 연구자들이 탐구하기 시작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양자 물리학과 의식의 신비를 계속 풀어가면서 우리는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더 미묘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일부이며 우리의 의식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힘일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권력과 책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우리가 선택하는 믿음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도록 도전합니다. 이는 가능한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고 우리가 가진 깊은 창의적 잠재력을 인식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이해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이 양자 수준에서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 지식을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음과 물질 사이에 이 깊은 연결을 계속 탐구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흥미로울까요? 헤르메티시즘은 고대의 철학적 및 영적 전통으로 수세기 동안 지혜를 찾는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 심오한 사상 체계는 서기 1세기 또는 2세기의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가며 종종 이집트 신 토트와 그리스 신 헤르메스와 연관된 전설적인 인물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가르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라는 이름은 3번 위대한 헤르메스로 번역되며 이 신비로운 현인에 대한 경외를 반영합니다. 역사가들은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가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는지 또는 지혜의 상징적 인물이었는지 논쟁하고 있지만 그에게 속한 가르침의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헤르메티시즘의 핵심에는 종종 7가지 헤르메틱 원리로 불리는 7가지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들은 현실의 본질을 탐구하며 인간의 마음이 이를 형성할 수 있는 내재적 힘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물리적 세계와 형이상학적 세계를 연결하는 포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헤르메틱 가르침은 전통적으로 구술 전통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나중에는 다양한 텍스트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코퍼스 헤르메티쿰입니다. 이 글들은 역사적으로 연금술, 영지주의, 신플라톤주의 및 다양한 에소테릭 사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헤르메틱 원리를 특히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지속적인 관련성입니다. 이 고대의 기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리들은 현대 물리학, 심리학 및 영적 실천의 많은 개념과 놀라울 정도로 잘 일치합니다. 이들은 과학,
철학 및 영성을 통합한 우주에 대한 전체론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7가지 헤르메틱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주의의 원리, 상응의 원리, 진동의 원리, 극성의 원리, 리듬의 원리, 원인과 결과의 원리, 성의 원리. 각 원리는 현실의 본질과 우리가 이를 형성하는 역할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주의의 원리는 전체는 마음, 우주는 정신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원리는 우주가 본질적으로 정신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또는 신성한 마음의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생각이 현실의 기초라는 것을 암시하며 의식이 현실을 형성하는 역할을 강조한 현대 양자 물리학 이론과 공명합니다. 상응의 원리는 위와 같이 아래도, 아래와 같이 위도라고 말합니다. 이 원리는 존재의 다른 평면 사이에 근본적인 통일성과 상응성이 있음을 제안합니다. 이는 한 현실 영역에서 관찰된 패턴과 원리가 다른 영역에서도 반영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미시적에서 거시적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진동의 원리는 아무것도 정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움직인다. 모든 것이 진동한다. 고 주장합니다. 이 원리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원자 및 아원자 수준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현대 물리학의 이해와 일치합니다. 이는 진동의 차이가 물질, 에너지, 심지어 의식 상태의 다양한 발현을 설명한다고 제안합니다. 극성의 원리는 모든 것이 이중적이다. 모든 것이 극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그 반대의 쌍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합니다. 이 원리는 우주에 내재된 이중성을 인식하지만 반대가 실제로 같은 것의 두 극단이며 그 사이에 많은 단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명백한 모순이 조화될 수 있으며 극 사이의 스펙트럼을 따라 이동함으로써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리듬의 원리는 모든 것은 흐른다, 들어오고 나가며 모든 것은 조수를 가진다, 모든 것은 오르고 내린다 고 주장합니다. 이 원리는 계절에서 경제주기, 개인의 기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상의 주기적 성격을 인식합니다. 이는 이러한 리듬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삶을 항해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원리는 모든 원인은 그 결과를 가지고 있다. 모든 결과는 그 원인을 가지고 있다. 고 주장합니다. 이 원리는 인과 법칙을 확립하지만 물리적 영역을 넘어 정신적 및 영적 원인과 결과를 포함합니다. 이는 우리가 무의식적인 결과가 아닌 의식적인 원인이 됨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형성할 힘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성의 원리는 성은 모든 것에 있다. 모든 것이 남성과 여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고 주장합니다. 이 원리는 생물학적 성을 넘어 모든 측면에서의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주장적이고 양육적인 에너지의 상호작용을 인식합니다. 이 7가지 원리는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포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가정하는 것보다 현실이 훨씬 더 유연하고 의식에 반응적임을 시사합니다. 헤르메티스트들은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깊은 지혜와 힘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헤르메틱 원리는 인간의 마음이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내재적 힘을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 믿음, 의도가 단순한 내부 경험이 아니라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의식이 우리의 현실 경험을 형성하는 역할을 인식하는 현대 양자 물리학과 신경가소성 분야의 이해와 일치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원리는 개인 성장과 영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며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표면 수준의 외관을 넘어 현실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보도록 cho대합니다. 헤르메틱 전통은 역사적으로 과학, 철학,
예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원리는 동양 철학에서 서양 신비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많은 현대 자기계발 및 영적 가르침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헤르메틱 지혜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과학과 의식의 최전선을 계속 탐구함에 따라 헤르메틱 원리는 고대 지혜와 현대 이해를 연결하는 귀중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실의 본질과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려는 탐구가 인류 문명만큼 오래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성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본질적으로 헤르메틱 원리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초대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실의 공동 창조자로서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우주를 지배하는 패턴과 원리에서 지혜를 찾으며 자기 발견과 변형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도전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깊이 탐구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주의의 원리는 종종 헤르메티즘 철학의 근본 원리로 간주되며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고 우주는 정신적이다. 이 간단한 문구는 현실, 의식, 그리고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깊은 함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원리의 핵심은 모든 존재,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보편적인 마음 또는 의식의 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복잡하고 놀라운 물리적 우주가 궁극적인 현실이 아니라 전체의 정신적 창조물 또는 투영물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헤르메티즘에서 전체라는 용어는 최고로 포괄적인 의식이나 신성한 마음을 지칭합니다. 이 개념은 현실을 주로 물리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도전합니다. 대신 의식이 1차적이고 물질이 2차적이라는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적 세계가 우주의 마음속의 거대하고 복잡한 생각이나 꿈과 유사합니다. 이 원리가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합니다. 만약 우주가 정신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개별적인 마음은 이 보편적인 마음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의 표현 또는 일부일 것입니다. 이는 각 개인 안에 있는 신성한 불꽃에 대해 말하는 많은 영적 전통이나 우리가 우주와 하나라는 아이디어와 일치합니다. 더 나아가 정신주의의 원리는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들이 본질적으로 정신적 법칙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과학에서 관찰하는 물리적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물리적 법칙들이 더 근본적인 정신적 원칙의 표현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관점에서 우주는 기계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마음처럼 작동합니다. 이 원리는 또한 현실 창조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만약 우주가 정신적이라면 우리의 생각, 믿음, 상상력이 우리의 현실 경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를 존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의 정신 상태와 초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것보다 우리의 현실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정신주의의 원리는 현대 물리학의 일부 개념과 놀라울 정도로 공명합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은 관찰 행위가 양자 수준에서 입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일부 물리학자들로 하여금 의식이 현실의 본질에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여전히 과학계에서 논쟁의 대상이지만 정신적으로 창조된 우주에 대한 고대 헤르메틱 이해를 반영합니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정신주의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변형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정신 상태가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는 힘을 인식하고 이를 책임지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 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접근을 장려하며 이 내면 작업이 우리의 외부 현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이 원리는 또한 시각화, 확언, 믿음의 힘과 같은 현상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만약 현실이 근본적으로 정신적이라면 이러한 실천은 단순한 심리적 속임수가 아니라 현실의 본질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정신주의의 원리가 유아론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아론은 자신의 마음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정신주의의 원리는 우리가 모두 일부인 통합된 의식의 장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마음은 이 광대한 보편적 의식의 바다에 있는 물결과 같으며 서로 구별되지만 전체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신주의의 원리는 창의력과 혁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우주가 정신적이라면 우리의 상상력과 사고 능력은 우주의 창조적 힘과의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타고난 창의적 능력을 신뢰하고 전통적인 한계를 넘어 생각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정신주의의 원리는 우리에게 세상과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초대합니다. 이는 표면 수준의 외관을 넘어 모든 현상을 지배하는 정신적 본질을 인식하도록 도전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의 힘을 인식하고 이를 의식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원리를 숙고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우주가 실제로 정신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우리의 삶에 대한 접근 방식, 문제 해결, 타인과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정신주의의 원리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경험을 변형할 수 있는 광대한 탐구의 장을 열어줍니다. 정신주의의 근본 원리 외에도 헤르메티시즘은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포괄적인 틀을 제공하는 6가지 추가 원리를 제시합니다. 각 원리는 독특한 통찰과 실질적인 적용을 제공하며 개인 성장과 영적 진화를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상응의 원리는 위와 같이, 아래도, 아래와 같이, 위도라고 말합니다. 이 원리는 모든 존재 수준 사이에 근본적인 조화가 있음을 제안합니다. 이는 한 현실 영역에서 발견된 패턴과 진리가 다른 영역에서도 반영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개인 성장에서 이 원리는 자연과 삶에서 패턴을 관찰함으로써 지혜를 추구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미시적인 것을 이해함으로써 거시적인 것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을 시사합니다. 이 원리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유사한 패턴을 찾거나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유추를 사용하는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진동의 원리는 아무것도 정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움직인다. 모든 것이 진동한다. 고 주장합니다. 이 원리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원자 수준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현대 과학의 이해와 일치합니다. 영적 관점에서 이는 존재의 다양한 상태, 감정, 생각이 서로 다른 진동 주파수로 특징 지어짐을 시사합니다. 개인 성장에서 이 원리는 우리의 에너지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긍정적인 생각, 감정, 행동을 통해 진동을 의식적으로 높이도록 격려합니다. 명상, 소리치유, 에너지 작업과 같은 실천은 이 원리에 기반합니다. 극성의 원리는 모든 것은 이중적이다. 모든 것은 극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은 그 반대의 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원리는 우주에 내재된 이중성을 인식하지만 반대가 실제로 같은 것의 두 극단이며 그 사이에 많은 단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개인 발전에서 이 원리는 제한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상태를 초월하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부정적인 상태가 긍정적인 반대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의식적으로 관점과 감정 상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또한 삶을 보다 균형 잡히고 전체론적으로 바라보도록 권장하며 명백한 모순이 종종 조화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리듬의 원리는 모든 것은 흐른다, 들어오고 나가며 모든 것은 조수를 가진다,
모든 것은 오르고 내린다고 주장합니다. 이 원리는 모든 현상의 주기적 성격을 인식합니다. 개인 성장에서 이 원리를 이해하면 삶의 부침을 더 평온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전을 일시적인 단계로 보고 긍정적인 주기가 발생할 때 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원리는 또한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서 타이밍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원리는 모든 원인은 그 결과를 가지고 있다. 모든 결과는 그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명백할 수 있지만 헤르메틱 이해는 이 원리를 물리적 인과성을 넘어 정신적 및 영적 원인과 결과를 포함합니다. 개인 진화에서 이 원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현실을 형성하는 힘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택을 통해 끊임없이 원인을 설정하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원리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하려는 많은 영적 실천의 기초가 됩니다. 성의 원리는 성은 모든 것에 있다. 모든 것이 남성과 여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원리는 생물학적 성을 넘어 모든 측면에서의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주장적이고 양육적인 에너지의 상호작용을 인식합니다. 개인 및 영적 성장에서 이 원리는 우리 안에서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에너지 사이의 균형을 기르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진정한 힘이 하나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리를 조화시키는 것에서 나온다고 시사합니다. 이 원리는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상응의 원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혜를 추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유추적 사고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진동의 원리는 우리의 에너지 상태의 힘과 긍정적인 주파수를 유지하는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극성의 원리는 부정적인 상태를 변형하고 한계를 초월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리듬의 원리는 삶의 주기를 지혜롭게 항해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원리는 우리가 설정하는 원인에 대해 의식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성의 원리는 균형을 추구하고 삶에서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접근 방식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원리들은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는 포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표면 수준의 외관을 넘어 현실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보는 관점을 장려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연구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존재의 본질과 성장과 변형의 잠재력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헤르메틱 원리를 탐구하고 내면화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초대받습니다. 이 원리들은 우리가 현실의 공동 창조자로서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우주를 지배하는 패턴과 원리에서 지혜를 추구하며 자기 발견과 영적 진화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도전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원리들은 철학뿐만 아니라 우주의 근본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동시성은 완벽한 조화로 발생하는 겉보기에는 우연한 사건들이며 오랫동안 인간에게 신성한 신호나 우주의 단서로 매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우연은 종종 확률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우주의 상호 연결된 본질에 대한 한 조각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저명한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칼 융근 서구 세계의 동시성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를 비인과적 연결 원리로 정의하며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안내하는 보편적 패턴의 상징적 발현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융근 동시성이 우주에 숨겨진 질서를 드러내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인과 관계를 초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동시성 사건들은 종종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에 발생하여 우리 길을 안내하거나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특정 숫자나 기호를 반복적으로 보는 것, 또는 무관해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이 완벽하게 일치하여
중요한 결과를 만드는 것 등입니다. 동시성의 발생은 전통적인 기계적 세계관을 도전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호 연결되고 의식에 반응하는 현실을 시사합니다. 이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통일성을 말하는 많은 영적 전통과 우주가 의식적이고 상호작용적이라는 아이디어와 일치합니다. 이 관점에서 동시성은 우리의 일상 현실과 우주의 더 깊고 상호 연결된 구조 사이의 장막이 순간적으로 얇아지는 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우주로 퍼져나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현실의 한 단면을 제공합니다. 동시성을 이해하면 삶에 대한 더 열린 주의 깊은 태도를 가지도록 초대합니다. 이는 표면 수준의 외관을 넘어 일상의 사건과 만남에서 의미를 찾도록 격려합니다. 이 관점은 더 참여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이어지며 우리가 삶의 전개와 주변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게다가 동시성 개념은 양자 물리학의 최첨단 이론과 일치합니다. 이 이론들은 양자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상호 연결된 우주를 시사합니다. 입자들이 거리와 상관없이 서로에게 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자 얽힘과 같은 현상은 동시성을 지배하는 보편적 상호 연결의 아이디어에 대한 과학적 평행선을 제공합니다. 동시성을 수용한다고 해서 비판적 사고나 과학적 이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는 우리의 관점을 확장하여 우주가 우리의 일상 경험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 신비롭고 상호 연결될 가능성에 열려 있도록 초대합니다. 우리 삶에서 동시성에 주의를 기울이면 개인 여정에 대한 통찰을 얻고 더 조화로운 결정을 내리며 우주와의 깊은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차가운 기계적 우주에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광대한 상호 연결된 우주의 무도회의 일원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아카식 레코드의 개념은 우주에서 정보와 의식의 본질에 대한 매혹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보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존재의 모든 측면을 연결하며 창조의 시작부터 모든 영혼의 전체 역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우주적 도서관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모든 생각, 행동, 감정, 경험의 진동 기록을 보유한 비물리적 차원의 존재입니다. 아카샤라는 용어는 산스크리트어로 하늘, 공간 또는 에테르를 의미하며 이 기록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성질을 암시합니다. 아카식 레코드의 개념은 보편적 상호 연결성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이는 모든 정보와 경험이 영원히 보존되고 우주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개념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이해를 도전하며 모든 사건,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 없는 차원에서 동시에 존재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관점에서 동시성은 아카식 레코드로부터의 속삭임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의 현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우연이나 깊은 통찰의 순간을 경험할 때 이는 이 보편적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순간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카식 레코드의 개념은 우주에서 깊은 상호 의존성을 제안합니다. 만약 모든 정보와 경험이 기록되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생각, 결정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 이해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주의를 촉구하며 그들의 광범위한 함축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많은 영적 전통과 실천, 예를 들어 특정 형태의 명상과 에너지 치유는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하여 지침과 치유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렵지만 우주에서 정보와 의식의 상호 연결된 본질에 대한 깊은 인간의 직관을 나타냅니다. 흥미롭게도 아카식 레코드의 개념은 현대 과학 이론에서도 일부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론 물리학의 홀로그래픽 원리는 공간의 부피에 포함된 정보가 경계에서 작동하는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모든 지식을 포함하는
보편적 정보 필드의 아이디어와 유사합니다. 또한 아카식 레코드의 개념은 생물학적 시스템의 깊은 상호 연결성과 유전 코드 이상으로 정보가 저장되고 전송되는 방식을 인식하는 후선 유전학 및 시스템 생물학과 같은 분야의 신흥 이해와도 일치합니다. 아카식 레코드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더 넓은 관점에서 보는 것을 초대합니다. 이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순간과 결정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격려하며 이 모든 것이 우주의 광대한 테피스트리에 기여한다고 이해합니다. 아카식 레코드의 존재는 전통적인 과학적 의미에서 증명될 수 없지만 이 개념을 숙고하는 것은 더 주의 깊고 상호 연결된 생활 방식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거대한 우주 이야기 속에 있으며 우리의 선택이 전체 존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상기시킵니다. 다차원 현실의 개념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이해를 도전하며 현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제안합니다. 양자 물리학과 끈 이론과 같은 현대 과학 분야와 다양한 형이상학적 전통은 현실이 선형이 아닌 전통적인 경계를 초월하는 비선형 연속체라고 제안합니다. 이 이해는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식하는 3차원 현실이 훨씬 더 큰 다차원 존재의 작은 부분일 뿐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추가 차원은 길이, 너비, 높이와 같은 공간적 차원이 아니라 의식, 진동 또는 우리의 현재 이해를 초월하는 현실의 다른 측면일 수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우리 고전적 이해를 무시하는 아원자 수준의 현실을 밝혀냈습니다. 입자가 거리에 상관없이 서로에게 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자 얽힘과 같은 현상은 공간과 시간의 일반적인 개념을 초월하는 수준의 상호 연결을 시사합니다.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은 입자가 관찰될 때까지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고정되고 객관적인 현실의 개념을 도전합니다. 끈 이론은 물리학의 통일 이론의 유력한 후보로 우주가 작은 진동하는 에너지 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4가지 차원, 3가지 공간 차원과 시간 이외에 다수의 차원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추가 차원은 우리가 감지하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로 압축되어 있거나 구부러져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존재는 우리의 현실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많은 영적 전통은 오랫동안 다중차원의 존재 또는 의식의 수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는 밀도가 높은 물리적 평면에서 미묘한 영적 영역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종종 명상, 변형된 의식 상태 또는 특정 영적 실천을 통해 이러한 다른 차원에 접근하는 기술을 설명합니다. 다차원 현실의 개념은 평행 우주나 다중 우주에 대한 이론과도 일치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우리의 우주가 각기 다른 물리 법칙과 가능성을 가진 여러 우주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이는 여전히 가설적이지만 이 개념들은 이론 물리학과 우주론에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다차원적이고 상호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과 우주에서의 위치를 보는 방식을 깊이 변화시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 경험이 훨씬 더 광대한 현실의 작은 단면일 뿐임을 시사합니다. 이 관점은 현재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상기시키면서도 성장과 탐험의 거대한 잠재력을 암시하여 겸손하고도 고무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확장된 현실 관점은 의식, 시간, 인과성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도전합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물리적 뇌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차원의 현실에 스며들어 있는 더 큰 의식의 장의 일부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다차원 현실의 이해는 우리의 전통적인 세계관에 깔끔하게 맞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직관, 동시성 또는 특정 영적 경험과 같은 경험은
이러한 다른 차원의 현실과의 연결 순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해의 최전선을 계속 탐구하면서 우리는 인식을 확장하고 현재의 이해를 초월하는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다차원적 관점은 우리가 기계적 우주에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광대하고 복잡한 우주적 존재의 일부분으로 상호 연결된 다차원적 존재임을 인식하도록 초대합니다. 진동 주파수의 개념은 고대 지혜와 현대의 양자 물리학 모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주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포함한 모든 것이 특정 주파수로 진동한다고 제안합니다. 높은 주파수는 긍정적인 감정, 건강 및 영적 웰빙과 연관되어 있으며 낮은 주파수는 부정적인 상태와 불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와 긍정적 사고의 실천은 우리의 진동 주파수를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기르면 부족한 것에서 풍부한 것으로 초점을 전환하게 됩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깊은 전환은 우리의 에너지 상태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조화를 이루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의 진동 주파수를 높이면 우리는 이 높은 에너지와 일치하는 경험과 상황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본질입니다. 유사한 것끼리 끌어당긴다. 높은 진동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긍정적인 경험, 기회, 관계의 자석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의 개별적인 에너지는 고립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과 주위 사람들의 에너지장과 상호작용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진동을 높일 때 우리는 미묘하지만 심오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우리의 즉각적인 주변 환경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진동 주파수를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감사 실천하기, 긍정적 자기 대화와 확언 사용하기, 명상과 마음 챙김 실천,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기쁨과 성취감을 주는 활동 참여하기, 지지적인 관계 육성하기, 적절한 영양과 운동을 통해 신체 건강 돌보기. 이러한 실천을 꾸준히 하면 삶의 경험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도전은 덜 어려워 보이고 기회는 더 자주 나타나며 우리는 더 진정한 목적과 일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동 주파수를 높이는 여정은 지속적입니다. 이는 영원한 행복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 앞에서도 높은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은 개인 변형의 강력한 도구가 되며 주변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진동 주파수를 높이는 데 의식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단지 우리의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파동에 기여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등대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고무시키며 집단의식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진동 주파수를 높이는 실천에 헌신한다면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자기 발견과 개인 성장의 여정은 종종 개인적인 추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우리의 개인 생활의 경계를 훨씬 넘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집단 의식의 상승에 기여합니다. 자기 발견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조건화된 믿음과 제한적인 믿음을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종종 의식의 확장과 진동 주파수의 상승을 경험합니다. 이 변화는 단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느끼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진화함에 따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너지는 종종 더 큰 평화, 사랑, 이해로 특징지어집니다. 연못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바깥으로 확장되어 미묘하지만 심오한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개인 성장 여정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하면, 예를 들어 우리의 행복 증가, 관계 개선, 목적 의식 증가 등 그들은 자신의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길을 걷도록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감은 개인 변형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장하고 의식을 확장함에 따라 우리는 종종 모든 생명과의 상호 연결성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이 인식은 자연스럽게 더 자비롭고 사려 깊은 행동으로 이어지며, 이는 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집단 의식에 대한 개인 성장의 영향은 단지 영감과 본보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양자적 관점에서 우리의 개별적인 의식은 더 큰 집단 의식의 장의 일부이며 이를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성장과 자기 발견을 통해 개인적인 진동을 높이면 이 집단장의 상승에 기여합니다. 이 개념은 생물학자 루퍼트 쉘드레이크가 제안한 형태 공명의 아이디어와 일치합니다. 이 이론은 종의 더 많은 개인이 특정 특성이나 인식을 개발할수록 그 종의 다른 개인이 동일한 특성을 개발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고 제안합니다. 의식에 적용하면 더 많은 개인이 인식을 확장하고 진동을 상승시킬수록 이는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을 만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개인 성장의 여정은 또한 일상생활에서 더 의식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더 의식하게 되면 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또는 전 세계적 웰빙을 지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많은 개인에 걸쳐 곱해지면 사회적 및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사랑을 방출함으로써 우리는 세계의 변화의 대리인이 됩니다. 우리는 강제적 행동이나 설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를 구현함으로써 집단의식의 상승에 기여합니다. 개인 성장의 집단적 영향을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의 개인 여정을 더 큰 우주적 진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성장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한 봉사로서 접근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관점에서 개인 성장은 내부에서 외부로 긍정적 변화를 창출하는 강력한 형태의 활동이 됩니다. 우리가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길을 계속 걸어갈 때 우리의 노력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것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식과 진동을 높이기 위한 모든 단계는 모두를 위한 더 깨달은 조화로운 세상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개인 성장의 집단적 영향의 심오함을 인식하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